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양전하게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깔깔깔깔 웃는 얼레대 그게 컨셉인데, 아무튼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사람들 나이를 얘기를 일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신령님의 보호 아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제 말 한마디에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안 된다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고,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 이거 나가기 전에 이제 남의 그 다른 선생님들 거나 이런 거 많이 봤을 때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거만 골라서 봤거든요. 오늘은 무슨 거를 하려면, 사람한테는 말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년에 뭐 중년에 이런 거 아무리 다 나빠도 말년복이 있어야지 말년에 잘 살아야지. 제가 처음 신을 받았을 때 신령님이 이러셨어요. 너는 60이나 돼야 두 다리 뻗고 살겠다.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 60에 가까워서 59부터 아프고 다리 부러지고, 그 다음에 60살에 뭐 대장암 걸리고, 막 61살에 대장암 걸리고 막 이랬듯이, 좋을 때는요 이렇게 나쁜 것도 같이 와요. 근데 이거를 우환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으려면 부정을 다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굿하기 전에 먼저 부정을 치듯이 먼저 다 이걸 벗겨내야지만 그 다음에 좋은 게 침투가 되는데, 그러니까 몸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염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치유가 지금 금방 되지가 않잖아. 그거 떼어낸다 그래도 꼬맨 자국 표시나지, 피부정 끼지 막 이런 것들로 해서 똑같은 건데, 일단은 지금은 뭘 하냐면 말년에 대운이 드는 징조인데요. 그리고 대운이 보일 것 같은 이런 사람들 띠를 제가 이제 그 책받침을 보면서 좀 봤는데 많이 있네요, 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구술하셔도 돼요. 진짜로.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그냥 탁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뭐 다 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그래도 진실되게 나눈다고 하는데, 얘기가 어떻게 진실되게 되겠어요? 다 왜곡해가지고 나오는 말들도 많은데, 그래서 시민들은, 우리들은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쪽 파냐 저쪽 파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밥이 그 나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말이 보배라고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 편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남을 욕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제주도에서 올 때 이제 요거를 좀 해왔는데, 요거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마다 조금씩 틀려지긴 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그 분들은 아마 이런 거 화장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화장실에 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걸 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조금 신경을 좀 쓰지 않을까? 그래서 말년에 대운이 보일 것 같은 나이, 이런 나이, 그러니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만 있지 대박이 나려면 내가 어떻게 노력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피나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안 보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갈 수 있고, 그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 시너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나이를,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실리는 대로 요거를 좀 나이대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지금 어차피 고생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40대부터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44살 김희생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40대에 그렁저렁 이렇게 가고 있다가 50대, 60대에 가면은, 그러니까 평판적으로 꾸준하게 가시기 때문에 굴곡이 막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김희생 44세들은. 그래서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쪽으로 있으신 분이나 뭐 군인이나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라 쪽으로 있으면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이 쭉 가면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50 몇 살에 아니면 40대에 지금 살았던 땅이 빵 튀기거나, 아니면 뭐 요즘처럼 막 아파트값이 막 그냥 하늘 치솟을 줄 모르고 막 치솟고, 근데 그게 숫자로만 이렇게 쳐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건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어요. 왜냐면 내릴 거를 생각해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일단 44살 김희생들은 말년복이, 그러니까 좀 생일에 대해서 조금 늘 말하지만 생일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나이를 봤을 때 김희생이 44살쯤에 40대에서 돈들이 꾸준하게 벌면서 나중에 노년에는 대박이 날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나이를 뽑았고, 그 다음에 개축생 50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소띠들은요
소띠, 닭띠, 개띠들은요, 조상전에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좋은 마음을 써야 돼요. 요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런 것도 잘하는 거거든요. 남의 말을 안 하는 것도 내 행운의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 좋게 해주는 것도 굿 한번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개축생 50세들도 여태까지 힘든 거 또 아니면 해먹은 거 다 해먹은 거라 해도 말년복이 아주 좋은 걸로 나와요. 개축생들은. 대신에 조상전에 올 내년까지는 많이 좀 잘 빌고 51세 52세까지는 좀 많이 빌고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공들인다고 생각해갖고 요 2년 정도만 조금 고생을 하시면 그 다음 53세부터는 정말 말년복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게 툭툭 여기저기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것 중에서 나라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사신이라 그래서 바다 건너에서 오는 이런 일들이 곧잘 생기면서 말년 그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돈들을 많이 긁어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축생 50세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대운이 들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해생 52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돈을 많이 만집니다. 많이 만지고 지금까지도 있는 사람들은 있고 또 새롭게 또 움직이시는 분들은 새롭게 몇 년 전에 돈을 모으고 그러니까 목돈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퉁퉁하게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신해생 52세도 초년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돈을 그 다음에 뭐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 동수저나 뭐 은수저나 이렇게 돼가지고 돈을 좀 만지신 여러분들은요 말년복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돈복이 아예 없는 사람 빼놓고는 이 신해생 52세도 말년에 그 대박날 그 대운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신해생 52세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돈을 더 잘 법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경술생 53세가 되겠습니다. 경술생 53세는 특히나 여자들 혼자 사는 사람이 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요. 아이들이나 이런 거 데리고, 이혼을 했다거나 사별을 했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많은데, 그런 게 불쌍해서 조상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손들도 점점 가면서 잘 되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경술생 53세도 어디다 투자나 투기 같은 거 이런 거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멀리를 봤을 때는 말년에 내가 대운에 드는 징조에 그 보일 것 같은 한목에 끼어 있으니까 경술생 53세 요 나이별 요 분들도 말년복이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정미생 56세가 되겠습니다. 자, 말년복은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때부터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70대 80대까지를 노년을 보는 건데 이 정미생 56세들 재산이 있으신 분들 현재 재산이 있으신 분 없는 분들 말고요.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뭐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 쪽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 분명히 그 중에 한 군데서는 대운 쪽으로 대박 쪽으로 이렇게 나올 징조가 보이니까 잘 갖고 계시거나 미리 선뜻선뜻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이분들 정미생들 56세는 내년에 이제 말년복도 들어오는 데다가 그 말년복을 10년 대운이 저는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말년복 성주운 잘 받으셔가지고 사람은 말년복이 좋아야 된다는 옛말이 많잖아요. 그랬듯이 말년복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다른 사람보다 많이 노력 안 해도 그래서 이런 거 터질 것 같아서 제가 정미생 56세도 좀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호생 57세가 되겠습니다. 병호생 57세도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풀리거나 내가 뭐 이렇게 잘 풀린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사업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러신 분들이 보여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말년을 보는 겁니다. 말년에 말년복이 많이 들을 징조가 보이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50대부터 노력을 하시고 힘껏 그렇게 쓰시면 분명히 대복이 있을 말년복이 그렇게 다 채워진다고 하니 병호생 57세도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작년부터 우는 이분들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혹시라도 종교가 틀리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쪽으로 있으신 분들은 돈이 없다고 해도 크게 해서 잘 되고 작게 해서 안 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올 내 생일 때 올 말까지 안으로
꼭 성중운을 받으셔야지만 말년복이 탄탄대로에 가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생 62세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분들은 원래가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나 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자영업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데, 자, 이런 분들도 조상전에 잘하고 내가 피는 나이에 조상전에 그런 빌고 이러면 한갑이 지나면서 이제 육시갑자가 바뀌면서 내 운세가 정말로 바뀌고 말년복을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앞으로 될 것이니까 신축생 62세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생 63세가 됐습니다. 늘 복이 있습니다. 사람복은 없고 내가 인복은 없어도 돈복은 내가 머리를 어떻게 써도 돈을 많이 뜯기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뜯기는 만큼의 이상으로 내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자생 63세도 푼푼히 모으는 돈도 있지만 절대로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이 들어가면 잘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꽁꽁 묶여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복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괜찮을 것 같아서 경자생 63세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술생 65세가 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무술생 65세도 말년에 대운이 보일 것 같은 나이가 인 것 같아서 제가 무술생 65세도 꼽았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분들, 어디에 저축을 해놓으셨든 어디에 투자를 해놓으셨던 분들 분명히 노년에 가서는, 지금부터 이제 노년이 시작이지만 노년에 가서는 내가 다리 뻗고 편하게 계실 수 있는 이런 말년이 될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오생 69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69세라서 60대 이제 거의 끝무렵에 이제 70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 값어치가 없더라도 내가 어떠한 거 눈에 띄는 거 안 해도 말년이라는 건 70대, 80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대부터 이제 말년을 보기 시작하는데 정식으로는 요즘에 나이가 늦기 때문에 60대, 70대, 80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갑오생 69세도 저는 아홉수라고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후년을 또 보는 거니까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렇게 해서 내가 복 들어올 복이 있으니까 징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운이 보일 것 같은 징조에 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9세인데 괜찮을 것 같다니까 갑오생들은 굉장히 희망성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무자생 75세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분들. 올해를 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자생 75세는요, 말년의 대운이 진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을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뭐를 사놓으시거나, 요렇게 하면은 경험삼으로도,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대박이 보일 수 있는 징조가 보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대박이 나겠어요? 뭔가 움직이시거나 사놓거나 내가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되는 거니까 무자생 75세도 노년에 대박이 보일 징조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술생 77세. 네.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혹시라도 내년 후년이나 올해부터 이렇게 아픈 증상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머리를 써서 그런 그 자영업이나 이런 것 쪽으로 크게 하시던 분,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이분 쪽으로는 내가 79세가 되든지 80세가 되든지 넘길 때 돈을 좀 꽤 받고 넘기고 장사 쪽으로도 벌어먹을 수 있으니까 병술생 77세도 올해 칠성의 운, 그 다음에 건강의 운 이런 게 다 들어왔으니까 건강 쪽으로도 괜찮을 걸로 보이니까 만약에 수술할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작은 수술해서 얼른 해서 이 악살을 떼어갖고 좋은 살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서 병술생 77세도 저는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모생 81세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85세, 86세까지도 볼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작년부터 이분들은 운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80세부터 운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뭐를 이제는 손꼽아서 자손들한테 다 준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주고 어느 정도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말년 운세까지 잘 버티신 것 같아서 저도 말년에 대운이 보일 것 같은 징조가 이렇게 있다 해갖고 81세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많이 있고 남은 나이도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대박이 아니라 중박이라도 저는 이런 복 중에
중에 복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누가 알아요? 82세 때 내가 살았던 게 그동안에 또 대박이 나서 또 뻥튀기가 될지. 그러니까 모든 돈에는 다 눈도 달리고 칼도 달리고 손도 달리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이 들어올 때 내가 잘 받아야 되고 또 받았을 때 간수를 잘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은 막 쓰고 싶고 막 뭐 누가 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고 막 있는데 이런 데서 내 운은 새어나가는 것도 참조하시고 운은 들어왔을 때 받으셔야 되고 나이가 있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년포 대운이 보일 것 같은 나이는 대충 제가 뽑은 나이인데 어쩌면 더 많은 나이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왜 대운이 드는 보일 것 같은 나이에 저는 안 들어갔을까요? 아무튼 법사님도 안 들어가고 저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또 만들어가는 격에서 또 만들어가면 저희는 또 신을 모시고 신을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접을 많이 할수록 어떠한 눈을 감았던 신령님들이 눈을 떠서 저희는 무당들은 돈을 많이 벌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이 정도 되는데 말년복이 괜찮으신 분들은 말년에 꼬이지 않고 돈이 융통 있게 잘 돌아간다는 그 뜻이니까 아무튼 44세부터 81세까지 제가 보일 것 같은 징조가 있으신 분들 나이를 꼽았으니까 이분들은요 뭐를 사시거나 해놓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그럴 만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용기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년에 대운이 보일 것 같은 징조 나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월달에 이거를 이분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꼭 이렇게 운이 들었을 때는 내가 찾아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홍직계 이시안이었습니다. 전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 팬들이죠. 팬들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에 겪어야 되고 또 양심 없는 인간들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겪은 건데 그런 일적으로 이런 쪽으로 힘든데 요즘에 난방비 폭탄 맞은 거 아시죠? 전기료 폭탄 맞은 거 아시죠? 저같이 난방비 많이 쓰고 전기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요. 평상시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쓴 만큼 내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러는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거에다가 돈 쪽으로, 금전 쪽으로, 대출 이자에 또 금리 올라간 거에 금리가 조금 내려갔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또 두고 봐야 되는데 없는 사람 서민들은 더 힘들게 됐고 있는 사람은 돈을 안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있는 사람은 맨날 이제 그 상황인데 세상이 어지러운 거는 사실인데 이 어지러운 과정에 무속인 선생님들이 여러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거 보면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하시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조금 진흙 같은 땅을 밟으시는 분들이 있죠. 관제에 걸리신 분, 건강이 악화되신 분, 갑자기 요즘에 영문도 모르고 이제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뭐 고혈압으로 쓰러지거나 고혈압인 환자가 지금 겨울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진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 또 사고수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원래는 살 수 있었던 분들이에요. 단명사주였으면은 그 나이에 돼서 그 단명에 갈 수 있지만 60 전에 가는 게 이제 단명이죠. 근데 이제 지금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는 거는 이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잡하게 엮이듯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래 나라에서 그렇다고 깎아주지 않잖아요. 뭐 전기료 내가 많이 썼다고 뭐 디치해주고 이런 거 없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돈은 고장이 안 나는 것 같아. 좀 고장 나가지고 좀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 쪽으로 다 하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려면 내가 돈을 많이 운이 좋아야 되고 또 돈 벌이를 잘해야 되고 장사도 잘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요즘에는 다 그냥 사막인 것처럼 넓게 그냥 잡초바닥이도 하나도 없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도 너무 많이 메마른 것 같아. 저는 늘 촉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은. 근데 저도 어떠한 일과에 딱 부딪히니까
너무 허무하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게 바로 요즘에 쓸 수 있는 제가 말하는 게 호사다마인데,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막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두근거려요. 그 다음에 나갈 일은 뭘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속인 선생님들 만나면 당연히 구타라 그러잖아요. 근데 굿도 아니고 요즘에는 무속인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구타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굿할 사람들만 오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신수나 간단하게 이렇게 보지, 급하신 분들은 어차피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신의 도움을 받든지, 무속인 선생님들이 모시는, 아니면 자기네가 모시는 조상님들의 운을 받든지, 자기 운을 받든지, 요런 세 가지 운이 적합하게 들어 있어야지만 굿떡도 볼 수가 있고, 내가 기도떡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굿만 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요즘에 이제 정월달입니다. 정월달이면 섣달부터, 그러니까 동짓달부터 사실은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할 거는 12달 나쁜 애군액사를 푸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홍수매기, 횡수매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번 주에도 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주문이 접수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냥 대본에 그냥 접수를 하시고 하더라고.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힘들수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굿은 못 하잖아. 그리고 돈이 있어도 굿은 내가 별 재미가 없으니까 못 하시잖아. 그리고 또 별로 또 종교가 틀려서 못 하실 수도 있고. 자, 올해 신자진 삼재입니다. 삼재는 특히나 하셔야 돼요. 잔나비띠 특히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띠들도 돈이 쪼달리기는 엄청나게 쪼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많아도 들어오는 돈이 적다 이 말이죠. 그러면 평범하게 하려면은 내가 나쁜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푸는 사람은 내가 똑같은 길을 가도 나는 옆으로 피할 수 있는데, 나한테 부정이나 애군액살이나 나쁜 게 있으면 나한테 나쁜 달, 꼭 1월 달뿐이 아니고 12달 중에 나한테 분명히 나쁜 달이 한두 달이 있습니다. 그 달에 삼재팔란을 겪게 돼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에 12월 달 말일날 하루 남겨놓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 있는 거, 잘 살고 싶다, 집이 나갔으면 좋겠다, 집이 팔렸으면 좋겠다, 내가 들어간 주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즐길 수는 없지만 교묘하게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저는 나쁜 일이 없게끔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걸로 풀 수 있겠다, 풀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 내가 나쁜 거를 펼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정말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야 된다고. 특히나 올해 내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더 없잖아요. 정말 없으신 분은 아마 이 홍수매기도 할 수 있는 금액을 못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를 생각하면 어쩌면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다른 거 물론 띠별이나 이런 것 쪽으로도 해도 되지만 이런 것 쪽으로는 너무나 많이 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띠를 봐도 뭐든지 생각 자체에 딸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생각을 너무 깊이 하면 이게 굼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야지, 돈이 없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돈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1년을 아팠습니다. 제가 그 아픈 걸로 저는 그래도 떼어간다고 돈으로 많이 떼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럽니다. 내 인생이 여태까지 꼬여있던 인생이, 무당이 되기 전까지 꼬여있는 인생,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어디선가 누군가한테는 돈을 받아서 나도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데 쓸 때 꼭 어려워서 막 밥굶어 죽는 사람은 솔직히 저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살아가는 생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 또 억울한 사람들 이렇게 좀 해주고 싶어서, 그것이 비방이 돼서 부적이 됐든 뭐 치성이 됐든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저는 진짜 그런 말들, 잘 됐다고, 잘 해결됐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개묘년에는 이제 또 작년에도 검은 호랑이였지만 올해도 검은 토끼 해랍니다. 그래서 관제나 사고수나
건강이나 이런 것 쪽으로 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미리미리 내가 선수를 쳐서 돈 조금 들여서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풀어나가는 게 살아가는데 큰 이득은 아니어도 어쩌면 작은 사고에 큰 일이 일어날 거를 막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수매기는 그렇게 하세요. 좋은 거고, 또 삼재풀이는 어차피 내년까지 만약에 악삼재에 걸리신 분들은 이게 똑같은 잔나비띠라고 그래도 악삼재가 아니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주위 사람이 어려우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줄이 끊기고, 제일 제가 지금 좀 속상하고 좀 그거는 집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이사도 못하고 돈 묶이고 깡통전세에 휘말리고 그러는데, 깡통전세도 그 일대나 그런 게 일어나는 거지 다른 데는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대 뉴스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정초에 항상 우리나라가 TV에서 때리는 게 무속인 선생님들을 정초에 항상 때리거든요. 근데 좀 이따 때릴 건지 언제 때릴 건지 모르지만 아직은 안 나왔잖아. 지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니 무속인 선생님들이 뭘 잘못했냐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당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 과정에 좋은 일은 조금 두드러나고 조그만 나쁜 일 하면 이만큼 두드러지는 게 우리 무속인 계통이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저라고 많이 차이가 나는지 속상할 때가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올해 정월달부터 풀려나가서 그래도 큰 일을 막자고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접수들 많이 하셔서 어디다나 되나, 어떤 선생님이 됐거나 선생님들이 공지사항을 많이 하니까 저는 힘들더라도 이거는 꼭 정월달에 맞고 가셔서, 그러다 보면은 또 초득힐 수도 있는 거고 또 용궁이라는 데를 또 가서 또 다 빌어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홍수매기로 해서 무속인 선생님들도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좋은 일만 많이 있을 순 없잖아. 나쁜 일이 없어야지. 그래서 나쁜 일 막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막으면 진짜로 꼭 재수굿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겪은 일인데, 오늘 아침에 조금 이제 나쁜 일이 이렇게 그 전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게 이런 일이 풀렸네?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그냥 좋다고 이제 기분이 왜 조금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내가 볼 일을 보고 있는데 다른 한 곳에서 또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제 가서 만나보지는 않고 이제 해결은 안 했지만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겠다니까 역시나 손재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손재수가 자그마한 손재수로, 이제 사실은 크게 봤던 일들이었는데 자그마한 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사람은 옛날에 그 어떤 할아버지 말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운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고 홍수매기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큰 일을 작게, 그리고 재수는 더 높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지금 국민들 여러분들이나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그 다음에 지갑은 다 막혀 있고, 나가면 1,000원 쓸 걸 10,000원 써도 표시도 안 나는 이런 돈, 이런 세계에서 결코 이런다고 해서 지갑을 닫는다고 해서 나라가 사는 것도 아니고, 지갑을 연다고 해서 또 나라가 또 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나름대로 다 사는 거는 사실이지만 열심히들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이 홍수매기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2023년도 정월달에는 숙제를 한다는 생각으로 좀 내가 1년 동안 나쁜 거를 풀어야지, 절에 가서 하시든 다른 선생님한테 하시든 홍두깨한테 하든 이래서 우리 모두 좀 요령 있게 그렇게 분명히 틈새는 있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시는요 언젠가 제가 그랬죠.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고. 근데 그거를 멘탈이 나가서 못 버티는 사람은 자살을 한다거나 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 쪽으로 나가니까 그게 문제는 거죠. 그래서 멘탈이 안 나가려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끼 굶는다고 죽겠어요? 안 죽어요. 내가 뭐 나라에 낼 일, 세금 낼 일, 그 다음에 집이 안 팔려서 돈이 꽁꽁 묶인 일, 어차피 기다리면 해결 다 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모저모로 이럭저럭 그럭저럭 여러 가지 막 짬뽕해서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일도 있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런 일도 있을, 특히
특히나 올해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4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분들도 운이 들었다고 해도 그닥 그렇게 운이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나만의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월달부터 배고픈 사람 밥 한 숟갈 더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나눠서 같이 점심 사주는 것도 미덕이지만 이것도 보시나 마찬가지거든요.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한답니다. 네, 병원에도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아프겠어요? 스트레스성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다 오는데 동반해서 요즘에 독감으로 저도 한 달을 앓았지만 잘 안 낫더라고요. 이 면역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밑바닥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참으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돈이 나오기가 무섭게 또 그 돈이 나가야 되잖아. 내가 월급을 탄다거나 알바를 한다거나 이렇게 돈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벌어놓은 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아놨지만 그 벌어놓은 돈들을 지금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써야 될 때가 아닐까. 그거를 까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모아놓은 돈을 저축해놓은 돈을 힘들 때는 써야지 어떡하겠어요. 다시 채워놓으면 되잖아. 곳간이라는 거는 저는 다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만약에 힘든 상황이 나온다면 곳간에 있는 거를 조금씩 뽑으면서 기회를 엿봐야죠. 절대로 사람한테는 3번의 기회, 4번의 기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를 않는 게 운맞이고 재수맞이고 조상들한테 내가 천도제 같은 거 지내고 싶을 때 본인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하고는 싶은데 못할 때 요거는 뇌에서 조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왜냐면 혼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신령님이 안 가르쳐 주면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정월달을 놓치지 말고 한 달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2월 10일까지 지금 접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작은 운맞이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뭐를 내가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에 지금 공지가 나갔지만 50만 원이 됐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니까 첫 달에 그렇게 쓰시면서 다음 달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바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사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두깨인데 홍두깨 이시안에서는 50만 원의 접수를 받고 있답니다. 많은 접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돈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